오늘은 회사의 전략 수립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립 단계별로 할 일을 다루고 특히 각 단계별로 잘 해내기 위해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중장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할 일의 내용을 보면 1년 이내의 단기 계획 때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단기 계획이 중장기 계획과의 차이점은 구체적 실행 계획, 예산 계획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전략 수립 과정의 전체 모습을 봅시다. 목표 설정, 환경 분석, 전략 설정, 과제 구체화, 실행의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의 과제 구체화는 실행 계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먼저 각 단계별로 할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목표 설정입니다. 여기서 할 일은 사명, 가치,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사명, 가치, 미래상은 장기 계획에서 다루는 일이니 단기 계획에서는 성과 목표만 정하면 되겠죠. 사명은 무엇인가요? 기업이나 사업 수행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사나 사업의 존재 이유라고 하면 더 명확합니다. 이 사명이 명확하면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됩니다. 가치는 조직과 구성원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오류를 방지하고 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래상은 비전이라고도 하죠. 기업의 미래 모습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목표란 매출, 이익 등 재무 목표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1년 이내의 단기 계획에서는 이 재무 목표만을 설정합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것이고 연간 계획이라면 연도 목표를 설정한 후 월별이나 분기 목표로 기간 목표를 확실히 합니다. 이때 매출이나 이익은 최종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표에는 매출 이익의 원인이 되는 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선행지표이죠. 예를 들어 어느 해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제품 출시, 신고객 개척이 필수라면 신제품 출시와 신고객 개척에 관한 선행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 분석입니다. 이때는 회사의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의 두 가지를 분석합니다. 분석의 틀이 필요한데 다음 기회에 이 분석의 틀을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략 설정입니다. 전략 설정은 환경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앞 단계인 환경 분석이 잘 되어야 전략도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목표 달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과제 구체화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전략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실행안이니 돈, 사람 등의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출 이익 말고도 기타의 재무지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인 실행 단계입니다. 모든 계획은 실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 계획을 했다면 단기 계획이 그 실행을 위한 구체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중장기 계획과 별도로 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잘못된 경우죠. 다음으로 철저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계획은 만들었는데 무언가 급한 일이 있어 계획 내용은 미뤄두었다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당초 계획한 일은 차질 없이 실행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파일럿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전략의 내용은 많은 경영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행여 잘못되면 전사적으로 큰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소규모로 테스트해보고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실행해보아 수정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본격적인 실행을 합니다. 전략 수립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경영진이 주도할 것, 구성원을 참여시킬 것, 높은 목표를 세울 것 등입니다. 먼저 경영진이 주도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일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획 부문에서 안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장의 경륜을 따라갈 수 없죠. 목표를 정할 때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획 부문은 무슨 일을 하나요? 기획 부문은 전략 수립의 전 과정을 운영하고 환경 분석을 비롯한 실무 작업의 결과를 정리해서 경영자를 잘 지원하고 경영자와 조직 내 각 부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 구성원이 참여한다는 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경영자가 목표를 제시한다 해도 구성원이라는 자원의 지혜를 모아 경영자가 제시하는 목표에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현실을 계획에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경영자가 제시하는 목표를 경영진이 논의하고 이후 경영진은 각자 소속 팀 리더들과 논의하며 다시 팀 리더는 팀원들과 논의를 진행합니다. 물론 조직의 합으로 가면서 논의의 범위는 해당 부문의 범위로 좁아지겠죠. 하부의 논의에서도 전사 차원으로 참고가 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높은 목표 설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표는 높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쉽게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 분석 단계의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세 가지 항목을 말씀드리죠. 사내외 자원 활용, 사실에 근거한 분석, 예측보다는 현재에 대한 통찰 이 세 가지입니다. 사내외 자원 활용에서 자원이란 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분석을 한다고 하여 기획 담당 부서의 힘만으로 할 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크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를 담당하는 기획 부문에 축적된 지식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있고 관련 또는 비관련 지식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상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 부문을 제외한 사내 자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의 경험자를 찾으십시오.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비롯한 회사 고유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륜 자체가 큰 자원입니다. 혹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가요? 해보십시오. 물어보아 주니 반가워할 것입니다. 회사 밖에도 자원이 있습니다. 우선 각종 연구소가 있고 투자기관에도 산업 분야별로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고객 의견은 두말할 것 없이 귀한 자원입니다.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인터뷰나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현장 체험이라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이런 인적 자원에게서 얻어낼 것은 분석할 항목이 중심인데 자주 분석해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의견 또는 분석할 데이터 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부서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견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 때 유념할 두 번째 항목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사실 중 가장 객관적인 것은 숫자입니다. 어쨌든 사실 또는 데이터로 확인하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 많은 간부의 견해라 하더라도 사실로서 확인하여야 진실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견은 가설일 뿐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세 번째 유의할 사항은 예측보다는 현재에 대한 통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략계획은 미래를 대상으로 하니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측은 틀리기 십상입니다. 예측은 하되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면 미래에 대한 통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 분석대 유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무척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어서 다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략 설정 단계 유의점을 말씀드리죠. 첫째는 전략의 내용이 목표 달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경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전략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수립한 전략을 실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략을 실행해야 목표 달성이 되고, 또 바꿔 말하면 목표 달성을 하려면 그 전략을 실행해야만 한다고 확신이 들만 해야 합니다. 환경 분석을 잘하였다 해도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기발한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다면적인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과제 구체화 단계입니다. 앞에서 실행계획 단계라고도 말씀드렸죠. 실행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되겠죠. 앞 단계에서 고심해서 전략을 세웠는데 잘 실행되어야 성공하겠죠.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실행계획의 구체화 정도에 달렸습니다. 실행 단계에 유의할 점은 일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환경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장기적 관점의 전략에 기반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해도 수립한 전략과 맞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체제도 갖추어야 합니다. 실행 상황을 확인하는 체제라는 말입니다. 모니터 체제는 실행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만들어 두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략 수립 과정과 단계별 할 일, 그리고 단계별 유의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추가할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전략 수립 과정은 생산 설비처럼 한 번 거치면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수립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앞 단계의 결과에 부족함이 있다면 앞 단계로 돌아가서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작업을 하다가 지나간 어느 단계에 빠뜨렸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 보완 작업을 하십시오. 다른 상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전략 수립 단계에서 작업이 진척된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략 설정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환경 분석은 종료되지 않고 약간 추가의 작업이 덜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의 작업 결과로 어떤 부분은 과제 구체화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쉽고 내용이 명확한 과제는 일부나마 실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 수립 단계는 이처럼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략 수립 과정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